자동차 리스 최저가 찾을 수 있을까? 이어서 계속 하겠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극한을 질주하는 차는 되지만 극한을 질주하는 영업원은 안 된다. 앞편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사용가치, 수익률, 너 때문에 리스가 어려워진 거야. 이런 말씀도 드렸고요.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고 리스를 해야 되는 이유는 면세 사업자이기 때문입니다. 면세 사업자라는 것은 부가가치세를 면세받는다는 뜻입니다. 다른 세금에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고요. 면세가세는 부가가치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라는 것도 설명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자동차 리스 구성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구성을 알아야 다음에 드릴 말씀도 이해가 조금 빨라질 것 같습니다. 자동차 금액에다가요, 등록세 등 세금을 붙여요. 이렇게 세금까지 붙여진 금액을 취득원가라고 합니다. 취득원가에다가 수익률을 적용해서 산출한 것을 리스료라고 합니다. 수익률은 우리가 많이 들어봤는데요, IRR이라고 해요. 수익률, 금리. 뭐가 다르냐 하면은요, 금리는 우리가 은행에다가 은행에 대출을 받았을 때 지급하는 이율 있잖아요, 그죠? 그 이율에다가 유통비용, 마진까지 붙어 있는 그러한 금리를 수익률이라고 해요. 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리스피라는 거 있잖아요. 리스 수수료라고도 해요. 이 리스피가 여기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률이 변동하게 됩니다. 이를 적용해서 계산한 것을 리스료라고 합니다. 취득원가는요, 여신금액이에요. 내가 빌린 돈의 총량입니다. 이 금액을 리스 기간 동안에 갚아 나가는 것이 리스고요. 갚고 나서 남은 잔존 가치를 처분해서 나머지 남은 금액을 다 갚아주는 것을 리스 종료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잔존 가치는 내가 리스하는 기간 동안에 얼마를 납부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한편으로는 리스 종료 시점에 잔존 가치가 남아 있다고 했잖아요. 그 남아 있는 금액이 크면은, 많이 남아 있으면 리스 기간 동안에 이자를 많이 지급했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잔존 가치 금액이 적게 남아 있으면 리스 기간 동안에 많이 갚아서 이자를 줄였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죠? 따라서 잔존 가치 높이 해놔놓고 이자를 줄였습니다. 말이 안 돼요. 지금 영업 현장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잔존 가치를 올리면 월 리스료가 내려가잖아요. 그죠? 내려가니까 마치 이자를 적게 내는 것처럼 이렇게 영업을 해요. 이제 알았으니까 당하시면 안 돼요. 그죠? 네. 이렇습니다. 리스 구성에 대해서 잠깐 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리스는 그 속성을 잘 알아야 합리적으로 구매를 할 수가 있는데요. 대부분의 영업원들은 그러한 속성을 다 살펴서 소비자에게 유리한 부분을 설명해 드리고 편안하게 자동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공을 해 드립니다. 간혹 소비자도 좀 알아야 될
핵심 포인트를 두 가지만 짚어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원프라이스, 자동차 부분에서는 원프라이스 정책이라는 것을 아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리스는 고정이율이 적용된다. 요걸 알고 계시면 좋겠어요. 원프라이스는요, 우리나라처럼 좁은 지역에서는 이중 가격을 쓰면은 쏠림 현상이 생깁니다. 부산에서는 100만 원 깎아주는데 서울에는 200만 원 깎아준다. 부산에 계시는 영업원은 어떻게 장사하라고요? 그죠? 다 서울 와서 사갈 거 아니에요. 지역도 좁은데요. 왔다 갔다 인건비 들이고 기름값 들이고 톨비 들이고 잘 놀다가 맛있는 거 먹고 내려가도 100만 원 안 되잖아요. 그죠? 장사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자동차는 원프라이스 정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 금액이 다 틀리던데요. 그거는요, 차량별로 프로모션이 붙어 있는데요. 그 정보를 소비자한테 도달했느냐 안 했느냐의 차이가 발생해 있어요.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정보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구냐? 아마 리스 영업원일 거예요. 자동차 딜러를 한번 보세요. 특정 메이커에 소속되어 있잖아요. 그죠? 자기 차에 대한 정보는 가장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정보는 수익과도 직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전부 다 공개를 안 한단 말이에요. 공식적인 것만 얘기를 하고 계시다 보니까 소비자 정보와 틀리잖아요. 그래서 소비자가 때로는 비싸게 사고 때로는 정상가로 살 수도 있습니다. 리스 영업원을 한번 보세요. 그러한 딜러의 정보가 다 취합이 되잖아요. 한 곳으로 모인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모이면 어떤 딜러는 어느 정보까지 공개를 했고 어느 딜러는 어디까지 공개를 했고 다 갖고 계시잖아요. 그죠? 소비자를 볼까요? 소비자는요, 3에서 5년에 한 대씩 바꾸잖아요. 리스 기간 최장 5년이니까 5년에 한 대씩 바꾸잖아요. 그죠? 차 바꿀 때 정보를 취합하시겠죠? 근데 그 정보의 질이 좋은지 나쁜지 판가름이 안 되잖아요. 그렇다고 공부해서 딜러도 아닌데 리스 영업할 것도 아닌데 공부해서 파악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만한 가치도 없고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으냐? 정보가 많은 곳에 가서 그 정보를 활용하시면 돼요. 네. 그 정도 말씀드리고 뒤에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많이 하시면 자동차 영업하시는 분의 지장이 생깁니다. 예, 그 정도로 하시고요. 차 구입하실 때 메이커 가셔서 충분히 이야기 들으시고 딜러들도 열심히 일하고 계시니까요. 같이 상의를 해서 차도 구입하고 금융은 리스로 하시는 것도 좋고요. 뭐 저희 같이 리스 전문 영업하는 쪽으로 처음부터 차를 선택해 주신다면 저희 영업원 하고 소비자가 합심해서 가장 유리한 조건의 딜러를 선택하고 그 딜러가 중간에 원본 변경이 없도록 자동차 리스 영업원이 꼭 지키고 있을 거니까요. 그렇게 되면은 그 이익은 소비자에게 돌아갑니다. 이러한 구조도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리스 결정하실 때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를 고민하시는 것도 리스를 잘 하시는 방법이고 최저가로 이용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얼추 설명이 됐네요. 그죠? 그래서 자동차 리스 견적서를 받으면은요,
잘 모르잖아요. 그죠? 네, 사실 저도 잘 몰라요. 그래서 리스 분석 시스템이 있어요. 견적서 분석 시스템이거든요. 아메리카닷컴 모바일이나 PC에서 연결이 됩니다. 들어가셔서 받은 견적서에 숫자를 입력하시면 돼요. 취득 원가 놓고요. 보증금, 잔존가치, 기간, 받은 리스료 놓고 보통 탁 누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140만 6,987원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럼 그 견적서에 140만 원이 더 붙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줄여야죠. 그죠? 차값이 아닙니다. 그죠? 뭐예요? 좀 아까 말씀드린 수익률입니다. 수익률을 줄일 수 있는 기회가 됐어요. 이 수익률은 이자성이기 때문에 줄이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래서 줄여서 사용하시고요. 기업이라면은 모바일에서 직접 분석할 수가 있어요. 사장님이 먼저 분석하시면 난리 나잖아요. 그죠? 그래도 담당자로서 성실히 객관적으로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결제 딱 올라갔더니 사장님이 핸드폰으로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큰일 날 일 아닙니까? 그죠? 요즘 취업도 잘 안 돼요. 모험하지 마십시오. 꼭 분석을 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은요, 최저가를 쉽게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되는데요. 읽어보기 싫다고 동영상으로 찍어달라 그랬는데 말이 자꾸 길어지네요. 그죠? 예, 읽어보시면 되고요. 예, 분석은 이렇게 두 클릭만 하시면 됩니다. 내가 구입하고자 하는 회사의 로고는 다 아실 거 아니에요. 그죠? 클릭하시면 돼요. 내가 르노를 클릭하시면 르노 차를 산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여기 제네시스가 나왔네요. 그럼 제네시스를 클릭하면 이렇게 제네시스에서 판매하는 차가 쭉 나옵니다. 그 중에서 제가 G70을 사겠다. 그럼 G70을 클릭하신 다음에 취득 원가, 보증금, 잔존가치, 리스료 입력하고 클릭만 하시면 돼요. 간단하죠. 그죠? 그렇게 하면은 이렇게 나와요. 화면에요. 140만 6,987원 절감할 수 있다. 그리고 미상환 금액이 나와요. 미상환 금액은 내가 리스료를 납부하고 남은 금액을 보여줘요. 리스 영업하시는 분한테 상환 스케줄 주세요. 그러면은 그거는요, 손님, 리스가 실행되고 나서 리스 회사가 발송해 드립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깜깜이 계약이잖아요. 그죠? 내가 리스료를 얼마씩 내면은 남은 금액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계약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제는 미리 보세요. 미리 보시고 이 정도 수준이면은 괜찮겠다. 이렇게 같이 판단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합리적이겠죠. 그죠? 네. 그래서 다 보시고 결정하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 미상환 스케줄요. 저희 분석 시스템에서 바로바로 나오지만 이거 쉬운 거 아닙니다. 영업은 하루 종일 계산해도 잘 안 되는 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계산이 복잡해요. 잘 몰라요. 네. 그런 데다가 상한 스케줄 달라 그러면은 참 영업하기 힘들어집니다. 부탁하지 마시고 직접 보세요. 그리고 중고자동차 예상 가격도 바로 이렇게 안내를 해드립니다. 내가 갚고 나서 남은 부채와 이 차를 시장에서 팔았을 때, 살 때 아닙니다. 그죠? 내가 리스를 이용하고 있잖아요. 내가 차를 사용하고 있잖아요. 팔아야지. 내가 사는 입장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팔았을 때 최소한의 이 차는 얼마 정도 받을 수 있다. 그 금액을 입력을 해놨어요. 그래서 비교하셔가지고 미상환 금액하고 차이 나는 만큼 손실이 있을 수 있다.
그러면 이거 정도면은 내가 괜찮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합리적인 결정이에요. 이걸 하시라고 보여드리는 겁니다. 주의를요. 이것도요,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그죠? 자동차 가격은 어떻게 변할지 모르잖아요. 그죠? 예, 추세선을 이렇게 두 그래프로 이렇게 보여드리니까요. 보시고 카푸어가 되지 않으시도록 합리적인 선택이 되실 수 있도록 선택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언제요? 리스를 이용하기 전에. 가장 좋은 것은 자동차 알아보시면서 견적 한 장 받으신 다음에 아메리카 리스 견적서 분석 시스템이 오셔서 분석을 하신 다음에 이러한 정보를 다 보시고 결정하시는 것이 가장 리스를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2편에 거쳐서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